일단 원고회를 실천하기 위해 3회 분량을 완성을 해보았지만 내가 만든 건 정말 엉망진창이구나, 프로의 벽은 높구나 를 체감하고 스토리를 좀 더 공부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기승전 원고회라는 문장이 갖고 있는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네요. 나한테 뭐가 부족하니까 뭘 연습해야겠다를 알기 위해서 일단 원고를 해보는 건데 정확히 교과서적으로 지금 경험을 하셨거든요. 일단 원고부터 하자. 3회 그려. 아, 나 부족하구나. 공부해. 완벽하죠. 그래서 요즘 웹툰스쿨의 영상들과 다른 작가님의 캐릭터나 이야기 작법에 대한 영상들을 보고 또 작법서들도 사서 읽고 적용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읽거나 영상을 보고 메모할 때는 아는 것 같으면서도 초보자가 하기에는 영 적용이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저는 발상을 하는 단계가 특정 상황이나 분위기 등의 장면 같은 것이 영감으로 떠오르는 경우라서 그런지 이런 캐릭터가 이런 목적을 가지는 설정이라든가 작법서에 정리된 템플릿 같은 것처럼은 딱 안 떠오르더라고요. 캐릭터의 목적이나 성격을 먼저 발상하는 게 아니다 보니 이야기를 발전시키는 데도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형식으로 발상을 주로 하시는지,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며 이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지가 궁금합니다. 모두들 털하입니다. 너무 좋은 질문. 너무 좋은 질문이. 작법, 원칙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발상의 거대한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보통 작가님들은 자기 자신의 방법, 내가 익숙한 방법들을 주로 알기 때문에 잘 모르세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런 질문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작품 하고 있는 대략 몇 명이냐? 내가 1년에 60명씩 6년을 하고 나서 지금은 1년에 15명씩 3년을 하고 있으니까 엄청 많겠죠. 그 사람들의 발상법 도와주고 발상을 자극해보기도 하고 멘토링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래도 얼추 원고를 하기 위해 발상했던 작가만 그래도 몇백 명은 만나본 거 아닙니까? 그죠? 600명, 700명 만나봤네. 크게 두 가지 루트로 가요.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 있긴 있을 거예요. PD님들은 잘 아세요, 보통. 어떻게 보면 탑다운과 바텀업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장면 중심으로, 대사 중심으로, 인상적으로 어떤 인상들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그리고 조금 더 원칙, 체계성, 개조식, 작법서 이런 느낌처럼 딱딱딱 몇 가지 중요한 틀로 시작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표정에 무슨 목소리에 어떤 얼굴을 할지는 잘 모르는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두 가지 길이 크게 있어.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느 쪽으로 출발을 하건 반대편으로 결국은 가서 만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낙서하다가 이런 얼굴에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애는 되게 매력적이네, 얘는 무슨 대사를 할까 그러면서 특정한 장면, 인상들 이런 걸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디테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캐릭터들은 실제로 살아 움직이고 생동감 있고 매력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내적 일관성, 초목표, 근본적 두려움 이런 종류의 깊은 내면의 어떤 구조 같은 것들은 잘 안 서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종류의 캐릭터야 유형, 스타일, 그리고 방향성, 내면의 구조, 두려움 이런 걸 먼저 만드는데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이 연기가 안 돼. 디테일이 안 나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로 나한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둘 중에 어느 쪽이 됐건 그건 틀린 게 아니고요. 반대쪽 것을 의도적으로 써봐야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이쪽이죠. 디테일이 먼저 나온다. 장면이 나온다. 이런 분들이 작법서를 어떻게 쓰시는 게 좋냐면 작법서 같은 데서 캐릭터의 작동 원리, 캐릭터 빌드업의 어떤 요소들, 원칙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걸 가지고 만들어라처럼 들리시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디테일로 나온다면 그대로 두시되 작법서에 있는 것들은 잘 들으세요. 체크리스트로 보셔야 돼요. 체크리스트. 무슨 말이냐? 저도 여행 갈 때 그냥 잡히는 대로 막 짐을 싸거든요. 그리고 여행을 가면 꼭 가서 뭐가 빠져 있어. 아, 이거 놔두고 왔네. 그래서 보통 뭘 하죠? 반복을 하다 보면 다 쌓아놓고 나중에 체크리스트에 하나 보면서 이거 있나? 이거 있나? 봐서 없으면 갖다 채우죠. 이렇게 쓰는 게 체크리스트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하나씩 챙기기도 하잖아요. 둘 중에 틀린 방법은 없어요. 발상도 비슷해요.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딱딱딱 하는 사람들은 안 빼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지루하거나 좀 갇혀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거는 짐을 챙기고 짐을 싸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왜냐면 내가 많이 보던 작품들, 내가 좋아했던 캐릭터들의 수많은 요소들이 생동감 있게 내 영혼 안에 섞여 있거든. 그 중에서 어떤 게 쑥 하고 나올지는 그때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를 원칙을 손에 들고 개조식으로 들어가면 생동감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의 취향이 추구하는 캐릭터가 막 나오게 놔두시되
이제 그 캐릭터 얼추 대충 그러니까 몽실몽실하게 어떤 형태를 띄었다. 그리고 그걸로 이제 이야기를 써야 돼. 그때가 됐을 때 원칙을 꺼내서 얘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 얘는 뭐가 제일 무서울까? 이렇게 체크리스트 같이 써서 그때마다 하나씩 이미 만들어 놓은 캐릭터들의 디테일하지 않은 내면들, 내적인 어떤 구조, 두려움의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을 그때 가서 필요하니까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작법서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건데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작법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해하고 나면 잊어라. 그리고 작법서를 한번 다 보고 나면 내 작품을 한번 끝내고 다시 봐라.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방금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거기에 너무 갇혀 있으면 생동감이 떨어지고 디테일이 떨어지니까 원칙 삼아서 쓰되 그 원칙만으로 삼기에 제일 좋은 방법이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추 다 짜놓고 하나하나 보면서 빼먹은 거 없나? 저도 공부파였기 때문에 프로젝트 시즌 1 준비할 때는 너무나 이쪽 원칙에 빠져 있었어요. 갇혀 있었어. 근데 시즌 한 2, 3 지나가면서부터 반대로 해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두 개를 다 해보니까 이게 너무 꿀인 거야. 물론 연습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자세를 바꿔서 하는 거니까 반복적으로 하면서 어색함을 넘어서서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을 갖고 했어요. 이 양쪽 다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다. 앞으로 내가 가르치기도 할 거고 연구도 할 거면 중요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그게 정답에 가까운 것 같아요. 체크리스트처럼 봐라. 핵심입니다. 부디 조금이라도 힌트가 됐기를.